사실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체중계, 그 숫자에 집착을 하고 또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자신의 정확한 체중을 알게 된 게 꽤 최근 일이라는 거 혹시 아셨나요? 오래 안 됐어요? 네, 오래 안 됐어요.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재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20세기 초반 미국 체중을 재기 위해서 상점에 온 여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3파운드 이내로 당신 몸무게를 추측하지 못하면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가게로 가서 돈을 내고 체중을 체중을 재요? 쟀던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인간의 체중을 재는 저울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체중계는 또 빠르게 발전했고 또 재미있는 풍경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게 또 있으니 바로 표준 체중인데요. 그 개념이 이제 미국의 한 생명보험 회사로부터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정해진 표준 체중 범위에 들어오면 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벗어나면 안 돼. 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줬던 거고요. 이 사실 이제 개개인의 몸이 다른데 어떻게 딱 뭐 표준 이런 게 있겠어요.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20세기 초부터 마른 몸에 대한 선망이 있었던 거네요. 1960년대 마른 몸매가 아름다움의 기준이다라고 만들어버린 유명한 모델이 한 명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트위기라는 모델이었거든요. 트위기는 별명이고요. 본명은 레슬리 로슨이라고 하는데 그녀가 굉장히 좀 말랐어요. 그래서 단발머리에 정말 눈은 크고 깡마른 그런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미국 10대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즘도 어떤 특정 아이돌이 인기를 끌면 그 아이돌이 입는 옷, 그 아이돌의 막 액세서리, 그 아이돌의 그 모든 행동들을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트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수많은 10대 소녀들은 그녀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살을 빼고 싶은데 문제는 트위기 본인이 나중에 고백을 해요. 나는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니라고. 나는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아유, 어떡해. 그걸 좀 일찍 얘기해 주지. 그러니까 그 10대 소녀들이 그녀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음식을 끊어버리는 일종의 거식증이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많은 소녀들이 건강을 잃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녀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책감을 느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대가 된 이후에는 의도적으로 살을 찌웠대요. 본인 때문에 또 이런 건강을 잃는 소녀들이 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다이어트에 집착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면서요, 셰프님? 아,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노래를 부른 가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네,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한 번이 아니죠. 네,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하면 언제나 순위권 위에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고 또 카펜터스인데요. 이 카렌의 목소리는 특히나 시대를 초월한다. 또 벨벳 같다. 같은 느낌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찬사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카렌은 뛰어난 드럼 실력 때문에 처음에는 노래하는 드러머로 명성을 얻었어요. 본인도 드럼 치는 것을 좋아해서 계속 드럼을 치길 원했는데 그룹의 성공과 함께 바로 보컬로 전향을 하게 드럼 치면서 됩니다. 노래하는 건 쉽지 않은데. 카렌이 전면에 나서자 인기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이 카렌이 무대 위에서 날씬하게 보여야 한다. 이런 압박감에 서서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1973년의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한 공연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좀 뚱뚱해 보인 거예요. 이 느낌을 받으면서부터 그녀는 이 과체중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고 체중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육이 붙으니까 또 살이 찐다고 느끼게 되는 거였어요.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요. 바로 물 다이어트. 물 다이어트요? 네, 물만 마시고 살을 뺀 거예요.
점점 음식은 입에도 되지 않고 어쩌다가 이 먹게 되면은 구토를 유발해서 다 개워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지나고 카렌의 몸무게가 41kg까지 떨어집니다. 이후에는 할머니 같아요. 35kg까지도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35배. 1982년 카렌은 마침내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병원에 갑니다. 치료를 통해서 한 14kg 정도 체중을 회복을 해서 49kg 정도에 도달을 하는데요. 이것도 잠시였고요. 그해 말에 카렌이 돌연 죽게 됩니다. 네. 부검 결과 급격한 체중 증가가 영양실조로 약해진 심장에 부담이 됐을 거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병원까지 간 거면 사실 본인도 이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건데 너무 좀 안타깝네요. 왜 집착하는가? 대체 우리는 왜 다이어트와 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상적인 몸매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여 왔는지 다양한 관점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집착이 남긴 상처입니다. 또 뭔가 슬픈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살에 대한 집착이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데요. 민주원 약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나 이제 살을 빼고 싶어서 살이 생각대로 빠지지 않을 때, 또 빠르게 빼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죠? 초저열량 식이 또는 단식 또는 부적절한 운동,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겪는 게 있는데요. 바로 요요. 네, 요. 바로 요. 네, 너무 싫어. 바로 요요 현상인데요. 1980년대에 미국의 비만 및 영양학자인 이 켈리 브라운웰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 체중 감량 후에 다시 체중이 원상으로 복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그 장난감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요요. 쭉 갔다가 온다. 네, 같다. 요요와 같다고 해서 이 요요 이펙트, 요요 현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 요요 현상은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다이어트를 실시한 사람의 69.3%가 이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빼놨는데 대체 왜 요요라는 게 날 괴롭히는 걸까요? 제가 알기로 이게 몸이 기억한다고 들었어요. 오, 맞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 신체는 급격한 이 체중 감소를 일종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이 지방을 축적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기억 말씀하셨는데 비만 기억 때문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번 비만해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방세포는요, 살을 빼도 이 비만 상태를 기억을 해서 다시 쉽게 살이 찌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 우리 건강은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급격한 체중 변화는 근육량은 또 감소를 하게 되고 체지방은 증가하기 쉬운 몸이 되는데요. 이 체지방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기초 대사량은 떨어뜨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또 높여서 향후 또 체중 감량을 하게 됐을 때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빼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고 천천히 내 받아들이기. 몸이 네 맞아요 내 몸을 감량한 속여야 상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기억하고 또 여유롭게 하시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